2차 대전이 끝난 후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의 살얼음판을 건넜습니다. 냉전 초기부터 시작해 지난 40여 년간 우린 무기를 통해 궁극적인 힘을 키워왔죠. 특히나 대형 미사일을 통한 힘의 과시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소개할 대륙간 탄도유도탄인 미니트맨은 모든 걸 일거에 핵탄두를 장착한 중량 40톤의 로켓이죠. 야후! 그걸 우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하나하나를 미사일 경납고라 부르는 조그마한 지하 발사대에 보관하고 있죠. 이 경납고에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대형 센터에 미사일을 모아놓고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센터의 규모는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이르죠. 노스 공군기지가 바로 그런 센터 중 하나입니다. 제91 병사들은 이 미니트맨 미사일이 보관된 병기고를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공군기지의 임무는 미군의 안전을 수호하고 표적에 바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키는 겁니다. 각 미사일 센터마다 150개의 미사일 경납고와 미사일 경보시설이라고 부르는 통제실이 15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통제실에서 10개의 경납고를 맡습니다. 각 경납고에는 발사대와 기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갖춰져 있죠. 발사대는 강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2m 두께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약 1m 두께의 강철문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 모든 조처가 취해지는 장소는 미사일 경보 시설인 통제실이죠. 이 통제실은 일부분은 지상에 나와 있고 일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건물의 맨 위쪽엔 공병대와 보안군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스 기지의 지하 20m 바로 아래에서는 발사 통제 캡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사일러라는 2명의 장교가 이끄는 전투 요원들이 10개의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죠. 예, 이 친구들이 발사대를 옮기고 있군요. 그러나 이들의 원래 임무는 미사일이 언제나 최상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미사일러들은 근무 중엔 절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죠. 공병대는 기계적 결함을 처리하고 무장한 보안 요원들은 침입자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경납고 지역으로 넘어오는 건 주로 야생 동물이라고 하는군요. 경보가 울리면 상황을 파악하는 건 현장에 나가 있는 보안부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죠. 그들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사일러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고독한 미사일러가 괜히 정신 나가서 아수라장을 만드는 일은 없을 테니까. 미사일은 여러 사람이 꼭 발사해야 한다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발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훈련에서 보듯이 2개의 발사 키와 2개의 통제 스위치를 동시에 교환해야만 하죠. 3, 2, 1, turn. 한 사람이 발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손이 4개나 필요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사 신호를 보내니까요. 또 2차 캡슐을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게다가 발사키를 돌리기 전에 그 키가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겠죠. 물론 암호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재가가 떨어지면 합참의장이 발사 암호를 입력하죠.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발사키를 돌리는 건 훈련 과정엔 없는 것이죠. 모든 미사일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닥친다면 해야겠죠. 전쟁 억제용이죠. 외교와 다른 노력이 모두 실패한데도 우리에게 미사일이 있으니까 적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91 스프링 부대의 공식 구호는 평화를 위한 독입니다. 이것들을 쓸 일이 없지만을 기원해 봅시다.
저런 핵무기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어 다행이군요. 하지만 진짜로 저 발사 키를 돌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의 규모는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이르죠. 노스 공군기지가 바로 그런 센터 중 하나입니다. 제91대 병사들은 이 미니트맨 미사일이 보관된 병기고를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공군기지의 임무는 미군의 안전을 수호하고 표적에 바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키는 겁니다. 각 미사일 센터마다 150개의 미사일 경락고와 미사일 경보시설이라고 부르는 통제실이 15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통제실에서 10개의 경락고를 맡습니다. 각 경락고에는 발사대와 기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갖춰져 있죠. 발사대는 강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2m 두께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돼 있습니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미사일러들은 근무 중엔 절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죠. 공병대는 기계적 결함을 처리하고 무장한 보안요원들은 침입자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경락고 지역으로 넘어오는 건 주로 야생동물이라고 하는군요. 경보가 울리면 상황을 파악하는 건 현장에 나가 있는 보안부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죠. 그들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사일러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고독한 미사일러가 괜히 정신 나가서 아수라장을 만드는 일은 없을 테니까. 미사일은 여러 사람이 꼭 발사해야 한다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발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훈련에서 보듯이 2개의 발사 키와 2개의 통제 스위치를 동시에 교환해야만 하죠. 3, 2, 1, turn. 한 사람이 발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손이 4개나 필요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사 신호를 보내니까요. 또 2차 캡슐을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게다가 발사 키를 돌리기 전에 그 키가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겠죠. 물론 암호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재가가 떨어지면 합참의장이 발사 암호를 입력하죠.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발사키를 돌리는 건 훈련 과정엔 없는 것이죠. 모든 미사일러들은 그런 일이 2차 대전이 끝난 후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의 살얼음판을 건넜습니다. 냉전 초기부터 시작해 지난 40여 년간 우린 무기를 통해 궁극적인 힘을 키워왔죠. 특히나 대형 미사일을 통한 힘의 과시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소개할 대륙간 탄도 유도탄인 미니트맨은 모든 걸 일거에 핵탄두를 장착한 중량 40톤의 로켓이죠. 야후! 그걸 우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하나하나를 미사일 경락고라 부르는 조그마한 지하 발사대에 보관하고 있죠. 이 경락고에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대형 센터에 미사일을 모아놓고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약 1m 두께의 강철 문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 모든 조처가 취해지는 장소는 미사일 경보 시설인 통제실이죠. 이 통제실은 일부분은 지상에 나와 있고 일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건물의 맨 위쪽엔 공병대와 보안군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스 기지의 지하 20m 바로 아래에서는 발사 통제 캡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사일러라는 2명의 장교가 이끄는 전투 요원들이 10개의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발사대를 옮기고 있군요. 그러나 이들의 원래 임무는 미사일이 언제나 최상의